자, 사인회. 사인회는 영어로 디엔세팔론이라고 합니다. 디엔세팔론, 뇌가 기본적으로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이렇게 한 덩어리씩 두 덩어리입니다. 두 덩어리.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부위를 사이뇌라고 하는데 여러 구조가 있지만 사이뇌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시상이에요. 시상. 살라무스라고 합니다. 살라무스가 되뇌 거칠로 가는 모든 정보들을 중계를 해 주기 때문에 살라무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살라무스는 핵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인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인회에서는 세상을 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에 한 쌍씩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감각이든 운동이든 정보를 처리해서 되뇌 겉질로 보내주는 하나의 커다란 중개 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면에서 봤을 때 여기 앞뒤 중간 부위에 위치하고 있고, 관상면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중간 부위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그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핵이랑 마주보고 있고요. 바닥핵이랑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여기를 안속섬유막이라고 해서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고, 되뇌 겉질로 올라가고 되뇌 겉질에서 내려오는 신경 섬유들이 이 속섬유막을 통과해서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시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뇌에는 시상 상부 에피살라무스, 시상 하부 하이포살라무스, 그리고 시상 밑부에서 섭살라무스로 나눠집니다. 어쨌든 사이뇌라고 하는 거는 시상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 살라무스가 되게 중요한 구조고, 살라무스 시상을 기점으로 위, 아래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살라무스 시상은 사실은 그닥 큰 핵이 아닙니다. 3cm 정도 뭐 비교적 작아 보이는 핵인데 너무도 중요한 중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상에 대한 거를 따로 공부하는 겁니다. 시상 양쪽에 한 개씩 이렇게 한 쌍이 있는 거고요. 시상 중간에 위쪽을 에피살라무스, 시상 상부라고 하고, 정가운데 아래쪽을 하이포살라무스, 시상 하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상 하부 양쪽 옆으로 시상 밑부, 시상 밑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관련된 구조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상을 기점으로 해서 사인회가 이렇게 구성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구조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그닥 중요한 구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상을 설명할 때 관련돼서 언급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시각 교차라고 하는 거는 앞쪽 부분에서, 시상 앞쪽 부분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각 신경이 교차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거를 시각 교차 옵티키아즘이라고 하고, 회색 용기는 튜버 시네리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이포살라무스 시상 하부로부터 뇌하수체까지, 피추아리 그랜드 뇌하수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신경 섬유들이 이루고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뇌하수체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담당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깔때기 부분은 하나의 시상 뇌하수체 쪽 아래쪽을 이어주고 있는 하나의 자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두체, 마밀라리 바디라고 하는 거는 시상 하부도 마찬가지로 시상처럼 핵들이 모여 있는 구조가 되는데, 시상 하부 쪽 아래쪽에 젖꼭지 모양의 형태의 핵이 하나 튀어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유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상 하부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는 구조는 나중에 돌래계통 또 자율신경계 쪽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중요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돌래계통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감정, 기억에 관련된 부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고 시상 하부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자율신경 계통이랑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상 하부의 역할에 따라서 자율신경 계통의 활동이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 내분비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호르몬을 생각하면 됩니다. 호르몬 작용과도 아주 긴밀하게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상 하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시상, 중요한 거는 시상인데 시상의 기능은 되뇌 겉질러 가는 모든 정보들을 중개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후각을 제외합니다.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후각신경을 통해서 바로 후각 겉질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외에 모든 감각 정보 시각이든 청각이든 전부 다 시상을 거쳐서 대뇌 겉질 해당 부위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후각은 예외다. 후각은 직접 대뇌 겉질로 가고 나머지 모든 감각들은 시상을 거쳐서 반드시 관련된 영역으로 겉질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구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레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되뇌 거칠 부분이 있거든요. 기억, 감정을 담당하는 되뇌 거칠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을 통해서 되뇌 거칠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둘레계통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서 감정과 기억에도 관여할 수 있는 거고요. 손에서 그리고 바닥하게에서 연결되어서 대뇌 겉질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움직임 계획, 운동 조절. 자, 손에도 운동 조절이고요. 바닥핵도 운동 조절입니다. 손에는 무의식적인 조절이 되는 거고요. 바닥핵은 되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의식적인 조절에 관련되는 겁니다. 어쨌든 손해에서부터 출발한 신경섬유가 시상을 거쳐서 대뇌 겉질로 가고요. 바닥핵에서 출발한 신경섬유가 시상을 거쳐서 다시 대뇌 겉질로 갑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이런 움직임 계획, 의도 또는 운동 조절에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물체는 의식 수준과 관계되는 것들, 의식, 깨어 있는 거. 그래서 그물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에서는 이렇게 의식, 각성과도 관련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상이 손상이 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감각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운동 조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의식 수준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시상은 이렇게 뇌 전체 부위와 포괄적으로 연결되어서 중계를 해주고 있는 중요한 핵이다라고 생각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상 상부, 시상 위쪽에 있는 거죠. 주로 솔방울샘,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중간내 부분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이거 둔덕해서 위둔덕, 아래둔덕, 그 위쪽에 위둔덕, 아래둔덕이 양쪽으로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솔방울샘, 피니알 글랜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멜라토닌을 합성해서 수면 각성, 잠 잠자고 깨어나고 이런 주기를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깨어 있고 잠자고 하는 거를 조절해 주는 호르몬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춘기를 시작하는 것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비액 둘레계통이랑 관련된 부분인데 신경 전달 물질들을 주로 중추신경계통에서 분비가 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조절해 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핵이다로 이제 핵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시상 밑부는 주로 시상 밑핵,
자, 그래서 양쪽에 시상이 두 개가 있으면 정 가운데는 시상 하부가 되는 거고요. 양쪽에 이쪽 부분을 시상 밑부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subthalamic nucleus 시상 밑핵이 양쪽에 한 쌍씩 있고요. 그 주변 부위로 해서 시상 밑핵이랑 이어져 있는 부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상 밑핵에 대한 거를 아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바닥핵이랑 굉장히 중요한 신경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핵 부분에서 창백이라고 하는 부분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 밑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운동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자, 시상의 개요. 시상. 자,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은 시상을 들려서 거친 다음에 연접을 이루고 각각의 관련된 부위로 갑니다. 자, 우리가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 뭐 시각, 청각, 미각, 뭐 또 균형 또는 촉각 등등등 통증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상을 꼭 거쳐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외는 후각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손에는 무의식적인 조절에 관련이 되고 바닥핵은 되뇌에 파묻혀져 있으면서 의식적인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어쨌든 우리가 움직일 때 항상 이런 운동 조절 부분이 다 들어가서 바람직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시상을 통해서 움직임 정보가 다시 대뇌 겉질의 운동 영역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은 감각과 운동을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대뇌 중계핵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냥 시상인데 그 역할을 그런 감각이든 운동이든 중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대뇌 중계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물체와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그물체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대뇌 겉질로 이렇게 투사시켜 주면서 의식, 각성, 깨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의 관계가 된다라고 알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레계통은 무조건 감정과 기억이라고 기능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레계통이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기억 관계 된다라고 알아야 되겠고요. 또 되뇌에는 자기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는 특정 부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도 있을 거고 되게 중심고랑을 통해서 앞쪽은 여기는 운동 중추고 요 뒷부분 여기는 감각 중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안쪽에 여기는 청각 중추가 되는 거고 요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은 시각 중추 이렇게 등등 각각의 특정 기능을 하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정 기능을 하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기능을 하는 부위 말고 그냥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섬유들을 잘 통합해서 정보를 해석해 주고 판단해 주고 이어져 있는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부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위를 우리는 그냥 포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겉질, 연합 겉질이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합 겉질에서는 특정 부분, 운동 중추다, 뭐 시각 중추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여러 가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학습, 뭐 언어 또는 정신작용, 인지작용 이런 것들은 요 부위가 인지야, 저 부위가 언어야. 이렇게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합 거칠에서 하는 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상은 연합 거칠과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이렇게 되뇌 중계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시상의 바깥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시상에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핵들이 많아요. 여러 개의 딱 이렇게 콩 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걸 우리는 시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시상 기능을 알아야 될 거는 어떤 핵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핵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시상은 3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1.5cm, 뭐 그닥 큰 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는데, 중간 다 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에 섬유막들이 요렇게 이렇게 Y자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섬유막을 기점으로 보니까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핵, 또 요쪽에 있는 핵, 요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핵, 가쪽에 있는 거, 요렇게 대충 섬유막을 통해서 이렇게 분간을 합니다. 이거 분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섬유막이 분명히 그어져 있고, 섬유막을 통해서 안쪽, 바깥쪽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쭉 그물처럼 덮고 있는 핵을 그물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물핵이랑 가쪽 핵무리 사이에 또 바깥쪽 그 판이 있는 겁니다. 안쪽 판이 있고 바깥쪽 판이 있는 거예요. 안쪽 판, 이렇게 Y자 모양의 안쪽 판에 의해서 안쪽, 바깥쪽이 나눠지는 거고, 바깥쪽 판이 있고, 그리고 맨 바깥쪽에 그물핵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또 시상을 댕강 잘라 보니까 이거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핵들을 이렇게 약자로 써는 거고요. 잘라 보니까 안에 또 속 안에 딱 파묻혀 있는 핵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핵들을 중간 핵,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상에서 중요한 거는 시상의 기능을 아는 건데, 기능을 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알아야지만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쪽 섬유판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바깥쪽, 가쪽 또는 이렇게 안쪽 핵,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편의상 핵들을, 기능이 다른 핵들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약자로 붙이는데, 이름 붙이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의학용어 우리 위치별로 이름 붙이면 됩니다. 자, 물고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고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느러미 이렇게 있고, 물고기를 봤을 때 이쪽 부분, 이거를 배 쪽이라고 그러고, 요 등쪽 부분, 여기 위쪽 부분을 등 쪽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고기 봤을 때. 그래서 시상도 이 배 쪽, 등 쪽, 그리고 앞쪽, 뒤쪽 또는 안쪽에 있는 거를 안쪽, 가쪽, 요런 식의 용어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물고기를 대충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시상을 딱 대입을 해 보면 여기 요거는 앞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앞쪽이고 요쪽이 뒤쪽입니다. 이쪽이 가쪽이고 이쪽이 안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는 안테리오 누클레우스, 앞핵입니다. 앞핵. 그냥 약자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는 배 쪽이 되겠고, 요렇게 있는 거는 등 쪽이 되겠죠. 등 쪽. 그래서 여기 V는 배, 벤트랄, 그 A는 안테리어, 그리고 V는 벤트랄, L은 라테랄, VPL, VPM은 벤트랄, 포스테리오, 라테랄, 벤트랄, 포스테리오, 메디알, 핵,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이름 붙이는 거는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위치별로 그냥 이름을 VA, VL 뭐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요거 LD는 라테랄, 등 쪽, 도잘, 라테랄, 포스테리어.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는 메디알, 도잘. 뭐 요렇게 이렇게 표시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P, 이거는 포스테리어가 아니에요. 풀비나라고 해요. 풀비나. 그냥 포스테리어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상 베개라고 해서 풀비나라고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풀비나, 시상 베개 뒤쪽에 볼록볼록 두 개 나와 있죠. 무릎처럼 생겼다 해서 무릎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쪽,
가쪽. 그래서 lateral geniculate body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medial geniculate body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자, 이거 이름 붙이는 건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위치별로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냥 외워야 될 건 몇 개 안 돼요. 위치별로 갖다 붙이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각각의 핵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구조를 요렇게 따지고 보는 거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약자는 그림 설명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시상의 속구조입니다. 자, 일단은 섬유판에서 아까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 이쪽에 가쪽, 핵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 핵이 있고, 뒤쪽에 있는 시상 베개, 그리고 아래쪽에 무릎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자르고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섬유판 안쪽에도 이렇게 핵이 위치하고 있고 맨 바깥쪽에 그물핵이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핵과 가쪽 핵무리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거 요거를 가쪽 섬유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제가 어쨌든 이렇게 잘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자, 시상에서 중요한 거는 핵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핵이 분명히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되뇌 중계 핵이라고 했잖아요. 되뇌 겉질로 모든 정보가 다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시상을 한번 들렸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상의 모든 핵들은 들어오는 신경섬유가 있고 되뇌 겉질로 나가는 신경섬유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핵별로 어디에서 들어와서 되뇌에 어디로 나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시상 핵들의 기능이에요. 핵을 뭐 아까 모양 그대로 해서 안쪽, 바깥쪽 뭐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기능에 대한 분류할 때는 특수 시상 핵들 그리고 비특수 시상 핵들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상은 분명히 되뇌 중계 핵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와서 되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겁니다. 시상으로 들어오는 섬유가 있고 시상핵에서부터 나가는 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상에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각각 아까 말한 뭐 VA, VL 뭐 이런 거 핵별로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능적으로 특수 시상핵 (specific) 핵은 특정 뇌 기능 중에서 특정 기능을 하는 부위가 있었죠. 감각 중추가 있었고 또는 운동 중추가 있었고 시각, 뭐 청각 중추 이런 중추 부위가 특별한 기능을 하는 뇌 부위가 있었잖아요. 자, 그 부위로 보내주는 시상 핵들을 우리는 특수 시상 핵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특수 시상 핵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기능을 하는 뇌 부위로 보내주지 않는 시상 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둘레계통이라든가 아까 포괄적인 기능을 하는 연합껍질 이런 것들은 콕 집어서 무슨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뇌 부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핵들을 그렇게 중계해 주는 핵들을 비특수 시상 핵들이라고 합니다. 특수 시상 핵들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가쪽 중에서 배쪽. 자, 핵이 있으면 Y자가 이렇게 있고 가쪽 중에서 배쪽. 이쪽에 있는 핵들이 다 특수 시상 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비특수 시상 핵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특수 시사학들에 대한 기능은 공부하기가 쉽겠죠. 뻔하죠. 이제 감각이랑 운동 중추로 가는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알면 공부하기는 상당히 쉬울 거고요. 자, 그래서 책에 이런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먼저 뇌를 보세요. 뇌를 보게 되면 중간에 중심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앞쪽 이 부분을 운동거질이라고 합니다. 운동거질. 그리고 뒷부분을 여기를 감각거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 운동거질 앞쪽에 있기 때문에 운동 앞거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치별로 볼 때는 이게 제일 먼저 있고 두 번째 있고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세 번째 맨 뒤에 있죠. 앞, 중간,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칠이 딱딱딱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운동 거칠은 운동의 중추고 움직일 때 명령을 내리는 부위고 감각 거칠은 감각을 느끼는 중추 부위가 되고 그러면 운동 앞 거칠은 뭘까요? 이거는 똑같이 운동 기능을 하는데 운동 거칠에서 명령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동 앞 거칠은 운동 프로그램을 얘한테 보내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계획적으로 타이밍 다 조성해서 만들어서 운동 거칠로 정보를 주는 부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위치별로 운동 앞 거칠이 제일 앞에 있는 거고요. 운동 거칠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감각 거칠이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조절 부분에서 지금 바닥핵이랑 손해가 있는데 운동 조절 손해는 요게 손해잖아요. 손해. 바닥핵은 요 안쪽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핵은 요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위치별로 볼 때 바닥핵이 먼저예요, 앞이에요, 손해가 뒤에요? 바닥핵이 앞이고 손해가 뒤인 거죠. 위치별로. 자, 이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다 이제 기본적인 상식적인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이제 이렇게 위치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특수 시상 핵들이 있었고 비특수가 있었습니다. 특수는 감각이건 운동이건 특별한 영역으로 보내주는 거. 되뇌 중에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부위로 보내주는 게 특수 시상 핵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VA를 보면 벤트랄 안테리어 배 쪽 앞핵이에요. 배 쪽 앞핵. 여기는 지금 보니까 바닥핵에서 들어와서 운동 앞거질로 간다고 써 있고요. VL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에서 들어와서 1차 운동 거질로 간다고 써 있지요. 자, 이거를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힘든데 위치별로 대입하자 이거죠.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뒤에 있는 거고 운동을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이 운동 앞거질이고 뒤에 있는 것이 운동 겉질이죠. 그리고 운동 조절에 관계된 것들을 보니까 바닥핵이 앞에 있고 손해가 뒤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결국은 VA라고 하는 거는 운동 조절 부분 중에서 앞에 있는 거에서 들어와서 앞에 있는 운동 거치로 나가는 겁니다. 또 VL 이거는 위치적으로 핵이 VA보다는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운동 조절 부분 손해에서 들어와서 1차 운동 거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외우지 않고도 앞에서 들어와서 앞쪽 부위로 나가는 거고 뒤쪽 부위에서 돌아서 또 뒤쪽 부위로 나가는 거다. 위치별로 대입하면 핵이 편합니다. 예, 알기 편해요. 그리고 감각 거칠이 맨 뒤에 있잖아요. 세 개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감각 거칠로 나가는 겁니다. 감각 거칠로 나가는데 여기는 바깥쪽 가쪽에 있는 게 있고 안쪽에 있는 거 있죠. 가쪽에 있는 거를 보니까 안쪽 섬유 뒤로
척수시상로 그게 있습니다. 우리 팔다리 몸통에 있는 모든 감각들은 요 두 개를 통해서 올라가지요. 그리고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 쪽이잖아요. 얼굴 쪽. 얼굴 쪽 감각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삼차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전부 다 1차 몸 감각 거치로 간다 해서 이렇게 위치적으로 딱딱딱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니까 요거 해마체. 이거는 둘레계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띠랑 이것도 둘레계통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요렇게 있는 거 편도체. 이것도 둘레계통의 관계가 됩니다. 결국은 지금 요만큼 부위가 둘레계통과 관련된 부위예요. 자, 보편적으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해당이 되죠. 자, 둘레계통은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안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띠랑입니다. 띠랑. 띠랑이에요. 띠랑은 분명히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레계통이랑 연결되어지는 시상의 핵들은 주로 앞쪽, 안쪽에 해당되는 핵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앞쪽에서 특수시상핵군 운동과 관계된 핵이 두 개가 있었고 이것들은 바닥핵에서 들어와서 운동 앞거칠로 가는 거 VA가 있었고 위치별로 앞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VL은 손에서 들어와서 VA를 통해서 운동 거칠 뒷부분에 있는 운동 거칠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맨 뒤에 있는 거 운동 감각 거칠로 가는 거는 팔다리 몸통에서 올려주는 그런 신경들 그리고 얼굴에서 올려주는 3차 신경들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운동 거칠로 감각 거칠로 가게 되는 거고요. 둘레계통은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 앞쪽에 있는 핵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P 또는 풀비나 시상베개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연합거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합거칠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두 개, 무릎체. 가쪽 무릎체는 시각, 안쪽 무릎체는 청각이랑 관련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각 자극이 들어와서 청각 정보가 들어와서 여기 핵을 거쳐서 청각 거칠로 가는 거고요. 시각 자극이 들어와서 가쪽 무릎체를 통해서 시각 거치로 가는 겁니다. 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비교적 쉽게 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표 1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 쪽 앞핵 이것들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바닥핵에 들어와서 앞쪽에 있는 보완운동 거칠 또는 앞운동 엎질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앞운동 거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있는 앞운동 거칠을 우리는 보완 운동 거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VL 배 쪽 가쪽 핵은 손해에서 들어와서 1차 운동 거칠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 쪽 뒤 가쪽 핵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 섬유띠 척수시상로에서 들어와서 1차 몸 감각 거칠로 간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VPM 이거는 3차 얼굴 쪽에 있는 것들이 1차 감각 거칠로 간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쪽 무릎팩 그리고 이거는 시각 안쪽 무릎팩 이거는 청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등 가쪽에 있는 거 LD 둘레계통 그리고 앞팩은 둘레계통 마찬가지 둘레계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 등 쪽핵 이것도 둘레계통 정중핵 둘레계통
그리고 LP라든가 풀비나 시상백에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합해 주는 거, 뭐 시각, 청각, 촉각 등등을 통합해서 해석해 주는 부분이랑 관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맨 아래쪽에 있는 거 중심, 정중핵이라고 하는 거는 둘레계통이랑 둘레계통이 아니라 그물체 쪽이랑 관계가 되면서 깨어 있는 거, 의식 수준 뭐 이런 것도 관계가 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요 VA, VL 요거는 운동이랑 관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감각과 관계가 되는 거고, 요렇게 요만큼은 이거는 둘레계통, 즉 감정, 기억과 관련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감각, 통합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각, 안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청각. 요렇게 정리를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한 개씩 보면 저 배 쪽에 있는 것, 특히 이제 VA, VL 이런 것들은 운동과 관계된 것들이었고, VP 이거는 감각과 관계된 것들, 가쪽 무릎팩 LG는 시각, 안쪽 무릎팩 MG는 청각, 그리고 등 쪽에 있는 거 가쪽 등 쪽에 이거는 둘레계통, 그리고 LP라든가 풀비나 이거는 감각 통합과 관련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A, VL 결국은 피라미드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운동 겉질에서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신경 정보를 겉질 척수로라고 하는데, 겉질 척수로가 피라미드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이거를 피라미드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피라미드로. 그렇죠. 결국은 이게 피라미드로를 통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런 움직임을 미리 선행적으로 조절해 주는 부분이 VA, V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바닥핵에서 뒤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이마 앞겉질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또 VL은 VA보다는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손에서부터 뒤쪽에 있는 1차 운동 겉질로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 쪽, 뒤쪽 핵은 일단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지요. 반대편에서 올라온 걸 받아서 감각 겉질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에서부터 척수시상로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감각 정보를 다 받고요. 3차 신경의 핵으로부터 시상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는 얼굴의 일반적인 감각에 대한 거고, 고립로는 주로 미각 정보입니다. 미각 정보. 이런 것들이 배 쪽, 뒤핵, VP를 통해서 들어와서 감각 겉질 또는 미각 겉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VPM, VPL 해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지는데, 안쪽은 주로 얼굴, 감각, 그리고 미각, 바깥쪽은 몸통과 팔다리, 평형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가쪽 무릎팩 LG라고 하는 거는 주로 시각입니다. 시각 중계핵이고, MG는 청각 중계핵에 해당이 됩니다. LD 이거는 둘레계통의 일부로서 D랑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LP 그리고 풀비나 이거는 감각 통합, 시각, 청각, 촉각, 몸 감각에 대한 걸 통합해서 관여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은 앞핵입니다. 안테리오 누클레우스라고 하고, 앞핵은 주로 둘레계통과 연결되어져 있는 둘레 중계핵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레계통의 기능은 감정과
기억인데 이 중에서 특히 아펙은 해마체랑 같이 연관되면서 기억의 하나의 큰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페츠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기억에 관련된 회로를 발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학습과 기억의 관계가 되는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도체라고 하는 시상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핵덩어리에서 처리된 정보가 시상 앞핵을 통해서 되뇌 거칠의 D이랑으로 갑니다. D이랑은 다시 해마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해마체는 다시 유도체로 해서 이런 식의 회로가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등쪽핵에서 메디알, 도잘, 안쪽 등쪽핵 그리고 정중핵 이것들은 전부 다 감정, 기억, 감정, 결국은 둘레 계통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섬유판속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 오름 신경 활성계에서 이제 의식, 각성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알람 올려 놓고 소리가 크게 들리면 자다가도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또 깨어나는 거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서 통합해서 의식 수준을 회복하고 깨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핵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물핵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물핵에도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기보다는 시상고로 다양한 핵들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상과 대뇌 거칠 사이에서 어떤 신호를 교환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대략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시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되뇌 겉질로 가는 많은 정보들을 감각이든 운동이든 뭐 통합적인 정보든 계속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시상이 어떤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발현될 수가 있는데 특히 시상의 여러 핵 중에서 VPL, VPM 이것들은 감각 핵입니다. 감각. 그래서 VPL은 몸 감각, 이거는 얼굴 감각 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손상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시상이 뇌 안쪽에 푹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직접 타격을 줘서 손상을 입힐 수는 없는데 비교적 다른 데보다 VPL과 VPM 핵이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감각을 중개해 주는 핵들이기 때문에 감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시상 핵들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만 딱 집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주변 구조도 같이 망가지게 되는데 그중에 속섬유막, 시상과 바닥핵 사이에 이쪽으로 거칠 척수로가 내려가거든요. 거칠 척수로 내려가는데 시상핵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기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기능 장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핵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 감각이 예민하게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시때도 없이 막 아플 수도 있어요. 통증을 이거를 이제 아 자결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통증이 심해지는 거를 자결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칠 척수로가 같이 손상이 되면 운동마비도 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시상이 망가지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